2025년 8월 2일 비나테 한담 테슬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지금 계속 데일리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큰 수렴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계속 사람들이 모아가고 있다. 그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테슬라를 아는 사람들은 다 모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작게 모았던 거 2024년에 수렴형으로 횡보하면서 모았던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쏘아 올렸다가 다시 수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쏘아 올릴 텐데 그러면 그렇게 쏘아 올릴 수 있는 카탈리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촉매, 뭔가 건수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건수는 지금 너무 많죠. 로보택시, 옵티머스, 그록이 테슬라에 들어오는 거, 지금 테슬라 모델 Y 중저가 버전, 중저가 차량, FSD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또 다 되면 좋은데 다 안 되게 하는 뒷다리 잡는 병목이 항상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앞만 봐도 일루는 외계인은 아닌 것 같고 하는 거 보니까 외계인은 아닌데 미래를 가다 왔거나 아니면 미래를 읽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준비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공장을 독일에다가 왜 베를린 근처에,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일에다 왜 공장을 지었을까 했는데 전체적인 트렌드가 탈세계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고 탈세계화, 그러니까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그 옛날부터 본 거죠. 그러니까 탈세계화의 기본 개념이 물론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개념이기도 한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얘기했던 탈세계화는 국경을 없애는 거였거든요. 국경을 넘어 다니는 내 발생하는 비용 자체를 없애는 탈세계화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봤던 탈세계화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봤던 탈세계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각자 도생,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따로 살 수 없으면 한쪽으로 해체 모여서 붙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간다. 그렇게 보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난리가 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중국에서 부품률 100%를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자본한테는 합작 사업 투자가 아니면 사업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만 100% 지분을 인정해줬어요. 근데 그 조건이 100%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해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미래를 살짝 다녀온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 중국에서 부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걸 조건으로 내걸어주니 야, 이렇게 고마울 게 다 있습니까? 냅다 받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요새 미국에서 부품 조달 100%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LFP 배터리 CATL에서 공장 설비 사가지고 조립 라인 지금 거의 다 완성했다 그러죠. LFP 배터리 자동차용 그걸 해야 저가형 모델 Y를 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텍스 크레딧 7,500불 끝나면 9월 말까지 있는 차 다 팔고 10월부터 아마 저가형 모델 Y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LG 엔솔하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ESS 장치에 들어가는 LFP예요. 지금 테슬라가 CATL에서 받아가지고 조립한 거는 자동차용이고 LG 엔솔하고 계약한 거는 ESS. 지금 ESS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xAI가 테네시 멤피스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지었죠. 콜로서스. 그게 일렉트로룩스라고 하는 전자업체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공장을 인수한 이유는 거기에 15메가와트 규모의 전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 중부의 테네시주, 위에는 캔사스주, 여기 오클라호마, 여기는 미시시피주, 여기는 조지아주. 그 가운데 이제 테네시주가 있어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도 본사를 테네시주 내시빌로 옮겼죠. 테네시주에서 지금 엄청나게 산업 유치를 한다고 바쁜데 일론 머스크가 xAI 데이터 센터를 넣은 데는 여기입니다. 멤피스. 그리고 테슬라 데이터 센터 들어갈 때는 여기입니다. 헤이우드라고 하는 카운티인데 메가 사이트라고 하는 아예 그냥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되어 있는 부지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두 군데 가까운 데서 여기는 xAI, 여기는 테슬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전기가 문제입니다. AI 센터의 병목은 그 AI 센터의 전기가 문제가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엔비디아의 GPU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의 GPU는 예전에 애플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스티브 잡스가 있던 시절에 살아있던 시절에
애플 노트북이 배터리가 갑자기 죽는 클레임이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엔비디아의 GPU 때문이라는 거를 안 거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에 애플에서 연락을 했더니 엔비디아에서 살짝 속인 거죠. 실제로 GPU가 가동이 되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플에서 방방 뜨면서 설계 다시 바꿔서 엔비디아 GPU 빼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GPU가 애플 노트북에서 빠졌습니다. 맥북에서. 그 이후로 게이머들은 애플 맥북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돌아가거든. GPU가 없으면.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게임이 안 돌아가니까 그 뒤로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쓰려고 하는 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윈도우 베이스 PC로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에서 애플은 조금씩 이제 멀어져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 GPU가 전기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게 문제예요. 평상시에 쓰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평상시에 쓰는 전기에 엔비디아 GPU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전기가 10배에서 20배까지 피크를 친답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공급을 못 해주면 멈추는 거죠. 프로세서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멤피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 일렉트로룩스가 가지고 있던 캐파가 15메가와트였습니다. 15메가와트면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10만 인구가 1시간당 쓰는 게 10메가와트라. 물론 이제 피크 타임이 있고 슬로우 타임이 있고 한데 10만 인구가 1시간당 10메가와트를 쓰는데 순간 전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15메가와트짜리 공장을 샀어요. 근데 15메가와트 가지고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가팩을 집어넣어 가지고 메가팩에서 순간 전력을 최대 전력을 250메가와트까지 확장해 놨습니다. 그러면 GPU 돌아갈 때 250메가와트까지 메가팩에서 전력 공급 쫙 했다가 또 GPU는 한번 돌고 나면 또 숨 죽으면 완전히 그냥 미친놈처럼 죽어버리거든요.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최대 전력과 최저 전력의 차이가 10배에서 20배 정도 이게 대꾸복구가 너무 심해서 전기가 문제가 되고 그 대꾸복구를 커버하는 게 메가팩이라는 거야. 그래서 메가팩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메가팩 수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센터 관리,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순간적으로 정전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엔 필요했는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되려면 최대 전력에 맞춰서 전력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짓는데 5년에서 10년 걸린다는데 트럼프가 그거 허가하는 거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사인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청원 하나만 들어오면 바로 프로젝트는 스톱입니다. 그거 다 짓고 나면 데이터 센터 끝났죠?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전력 가지고 최대한 끌어당겨서 있는 전력 쓰고 모자라면 가스터빈 돌려가지고 방전된 거 빨리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 게 현재 멤피스입니다. 아직 여기 메가 사이트에 있는 거는 완공이 안 됐다 그래요.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완공을 해야겠죠. 하면은 또 메가팩으로 커버를 할 겁니다. 이게 뭐 당연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투자 결정을 할 때 제일 버틀넥이 되는 건 뭐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고 그 해결책을 미리 챙겨 놓는 겁니다. 탈세계화가 될 걸 알고 유럽에 공장 1개, 중국에 1개, 미국에 또 인도에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탈세계화 때문에 그런 거죠. 자동차 가지고 이익률이 20%가 안 나오는데 관세를 10% 15% 맞으면 그거를 흡수를 할 수 있습니까? 흡수가 안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 거고 그러면 공장 가동률 떨어지고 공장 가동률 떨어지면 생산 라인은 작살나는 거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공장 설계할 때 2.5교대가 기본 BEP인데 3교대를 해야 공장이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 빠지고 자동화하면서 S컵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익이. 그런데 관세를 10% 만든다 15% 맞는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공장을 지었고 멤피스 지역에 기존에 있던 전기시설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룩스라고 하는 공장을 사가지고 바로 메가팩 집어넣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칩 받아서 H백 10만 개 또 10만 개 더 받아서 자기네들이 설치한 거예요. 업체 부르면 1년 걸리는 거 122일 만에 설치 다 해버리고요. 또 10만 개 추가하는 거를 92일 만에 해버리니까 젠슨 황 사장이 황당한 거죠. 야, 쟤네 뭐냐?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도 없고 이런데 메가팩 그냥 다 보내. 그리고 설치하는 거 테슬라 내부 팀에서 진행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록이 늦었는데 그록 3, 3.5, 그록 4가 나오고 이게 테슬라 자동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걸 써보고 싶은데
찾았는데 지금 제가 집이 아니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서 지금 그룹4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 내용은 그게 있다고 떴는데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테슬라는 병목이 될 만한 거는 미리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게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아직 부지도 지금 못 찾고 있다잖아요. 정하지도 못하고 있다잖아요. 그 이유가 로케이션이 좋으면 전기가 없고 전기가 되면 뻘받치고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 뻘밭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밀밭, 옥수수밭, 완전히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메가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데를 만들어 놨는데 들어온다 하면서 안 들어와요, 데이터 센터에. 근데 테슬라는 이미 정해버렸죠, 여기로.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그 메가팩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려고 LG 엔솔하고 그 ESS용 메가팩용으로 LFP 배터리를 계약을 한 겁니다. 오히려 LG 엔솔하고 4680은 계약을 이제 리뉴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 4680 배터리 공장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지금 커버가 될 것 같으니까 LG 엔솔한테는 4680은 더 리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LFP ESS용으로 계약하자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삼성하고 22조, 23조짜리 AI6 칩 계약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삼성한테 우리가 남이가 뭐 잘해보자 뭐 이런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삼성 지금 테일러 공장 여기 있거든요. 테슬라 오스틴 공장이 오스틴 시가 여기입니다. 30분이면 갑니다. 근데 뭐 오스틴에서 가까워서 일론이 삼성이랑 2나노짜리 계약을 했느냐? 아니죠. 2나노짜리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삼성이에요. 2나노 공장 이제 착공했습니다. TSMC는 아리조나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4나노, 3나노고 2나노는 없어요. 지금 기존 4나노, 3나노 공장을 2나노로 바꿀 생각도 없어요. 지금 바빠 죽겠거든요. 엔비디아 물량 때문에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테슬라의 일론 입장에서는 지금 2나노가 나중에 병목이 생길 것 같은 거죠. 미리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3나노는 2026년부터 TSMC에서 공급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2나노를 해야 되는데 TSMC는 공장이 없어. 대만에서는 만드는 거는 그때는 대만에서 오는 거는 안 돼. 관세 때문에 안 돼. 미국에서 그때는 이제는 해야 돼. 그걸 아는 거죠. 대만에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온다. 이거는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아리조나 공장에서는 앞으로 완공할 때까지 2년 걸리고 삼성에 있는 테일러 공장은 지금 95%가 완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비도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준공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준공을 하면 가동을 해야 되고 가동을 하면 그때부터 적자가 막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레디, 셋만 해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일론이 야 삼성 우리랑 하자 2나노. 그러니 삼성도 지금 공장 가동률도 아니죠. 아직 완공을 안 했으니까 가동도 안 된 거니까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이자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돈 받은 거 해가지고 어째 돌리고 있었지만 적자가 엄청났겠죠. 근데 이제 일론이 하자고 하는데 일론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리스크,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론이 수율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삼성에서 그러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줄게 했더니 일론이 노 미국 밖에서 만드는 건 안 돼.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 팀이 가서 나중에 수율 안 나오면 우리가 갈게.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입장이 아닌 거죠. 일론도 마찬가지예요. 2나노가 2년 뒤에는 필요한데 아직 공장도 없는 데랑 TSMC랑 그걸 해가지고 그때 또 박 터져가지고 테슬라에서 원하는 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보다는 삼성 한번 해보자. 수율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달려든 겁니다. 사실 2나노짜리 AI 칩은 현재 수요가 없어요. 아예 엔비디아도 아예 지금 설계도 안 돼 있고 내년부터 엔비디아도 AI 칩, 추론 칩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AI 칩은 엔비디아에서 지금 팔고 있는 AI 칩하고는 다른 거 다 아시죠? AI 칩이 추론하는 칩이 있고 인퍼런스 모델이 있고요. 강화 학습 모델이 있습니다. 학습 모델은 강화 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이 있죠. 뭐 딥러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지금 요즘 대세가 이제 강화 학습이니까 다른 학습 모델은 그냥 각자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이제 강화학습 모델의 엔비디아의 GPU가 기가 막히게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런데 그 엔비디아의 GPU가 기가 막히게 속도가 빠른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애플 맥북에서 GPU가 쫓겨나다고 배터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똑같습니다. 강화학습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순간 전력이 10배에서 20배까지 확 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커버하는 게 메가팩으로 했는데 자동차 옵티머스 로보트에는 그런
거를 넣을 필요가 없죠. 학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학습 다 된 거를 가지고 추론, 그러니까 판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론 칩이 있고 학습 칩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는 학습 칩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차에 들어가는 거는 AI 칩은 HW3, HW4, 5, 6가 이제 AI5, AI6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렇게 들어간 거는 인퍼런스, 추론 칩입니다. 그 추론 칩을 만드는 게 지금 삼성 공장에서 2나노짜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은 학습을 해야 추론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학습도 지금 못 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추론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학습하는 거에 대한 전문 그걸로 HBM, H100, 블랙웰 뭐 이런 거 메모리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용 학습용, 강화 학습용 AI를 팔아먹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죠. 근데 계속 이게 필요할 거냐? 계속 학습만 합니까? 학습을 해서 그걸 했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는 거는 엔비디아 GPU 들어가면 로봇 걸어가다가 바로 자빠져요. 전기 많이 먹어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따로 만든 겁니다. 설계를 따로 한 거예요. HW3, HW4, 그 다음에 AI5, AI6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추론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잠깐 이제 새길로 얘기가 잠깐 빠지면 엔비디아는 앞으로 먹고 살 게 널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추론칩도 만들어서 이제 팔 거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추론칩은 지금 하고 있는 강화 학습용 AI 칩처럼 바가지를 씌울 수는 없거든요. 엔비디아 GPU가 안 들어가면 그 많은 데이터를 다 학습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왜 엔비디아의 GPU를 쓴 AI 칩이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디맨드가 떨어질 거라고 보느냐 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뭐. 보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하는 데이터를 다 써버렸어.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 다 봐버렸어. 실제 주행 데이터, 엔비디아는 실제 주행 데이터도 없어요. 테슬라밖에 없어. 그러면 주행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학습시켜주겠다 이러고 앉아있죠. 근데 그 시뮬레이터 가지고 학습한 거 가지고 실제로 차에 적용해서 탔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그 데이터에 기반한 자율주행 차량이면 안 탈 것 같아요. 겁나서. 그래서 엔비디아는 조만간 또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추론칩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내년이라 그랬거든요. 엔비디아에서 발표하기를. 추론칩이 이제 시중에 나오기 시작하면 수익률 떨어지고 그 얘기는 이미 학습은 어느 정도 했다는 피크를 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추론칩을 필요로 하는 디맨드가 있냐 이거죠. 자율주행을 하는 것도 현재 테슬라밖에 없고 로보틱스를 하는 AI를 넣어서 로보틱스를 하는 것도 테슬라밖에 없고 다른 데는 없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AI가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병목이 될 만한 것들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 챙겨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어떻게 챙겼나 생각이 들 만큼 잘 챙겨놨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병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다못해 리튬이온 정제 공장까지 미국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리튬이온 관세가 붙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리튬이온 정제소는 몇 년 전에 공장을 완공을 했으니까요. 병목이 생기는 거, 가격이 올라갈 만한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 그래서 결국 결과물은 로보택시고 옵티머스고 모델2라고 했지만 결국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모델 Y의 중저가 버전이었고 FSD고 이렇게 지금 결과물로는 결국 세일즈로 이어지는 거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일론은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유일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제도죠. 인허가. 근데 인허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거든. 하려면 해줄 수도 있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래서 아메리칸 파티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아메리칸 파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표를 얻고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로보택시, 옵티머스, FSD 이런 것들이 실제 세상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론이 진행하고 있는 물밑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병목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이 가신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2025년 8월 2일 비나테 한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